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진 선생님 계십니다. 선생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드게임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진입니다. 벌써 15년이 넘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랑 심리 코칭, 그 다음에 학습 역량 코칭을 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이제 한 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 꼼주 광교 센터장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오픈 예정은 언제쯤인가요? 오픈은 4월 말이고요. 우선 교육이 시작은 5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끝나고 이제 정비하고 이런 시간이 아마 5월 초가 될 것 같아요. 네. 꼼주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부터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그 성인이 됐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트라우마를 갖는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저의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학을 계속 하다 보니 수학 학원을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냥 문제를 풀고 답을 적고 시험을 보는 그런 수학 학원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 그 꼼지라는 공간을 알게 된 다음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바라는 그런 공간이 이런 꼼주 공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꼼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이 제가 생각하는 그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은 후에 학습이 가능한 그런 지향점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지가 이제 오픈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꼼지를 가보고 바로 안 되겠다. 나는 초등생들을 위한 꼼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 꼼지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꼼지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꼼지에서 하고 있는 코칭 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의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의 학습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꼼주 꼬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제가 여태까지 15년 동안 아이들과 만났던 보드게임이 많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꼼주 꼬물 액티비티가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와서 어머님들이 오셔서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과,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그 조그마한 변화가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모든 어머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마디의 말,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말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학습도 부진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어머님들이 그 노력하는 그만큼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머님들도 조금 변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을 좀 더 편안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스스럼 없이 어머님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학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통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문제 풀리고 전 이걸 좀 막노동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이 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은 뭐가 다른가요? 꼼지에서 지금 학습 코칭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드게임은 우선은 아이들이 하고 싶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지시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해보고 싶게 만드는 게 사실 보드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다 보니 할만하네, 괜찮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드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감정 조절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렇게 이겼을 때 졌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거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법들도 알게 되고 사고하는 능력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수학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게 만들어지는 게 보드게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꼼즈 퀴즈는 학습을 위한 공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장 학습의 문제점이 수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선생님들로서 수학 학습 코칭이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초등학생을 위한? 네네. 네, 필요하죠. 네네. 네. 아, 선생님이 보드게임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보드게임으로 만났을 때도 되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네. 네, 그 네. 놀라운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전 좀 궁금하고 그런 변화들이 이런 근사한 공간과 만났을 때 더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사실 보드게임만으로도 아이들이 수학적인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수학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만한 그런 과목이라고 만들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긴 했어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수학이나 어떤 학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게 막 무서운 선생님과 엄마의 그런 지시와 이런 것들로 만난 아이들은 사실 수학의 재미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하는 건 맞았거든요. 사실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 꼼지를 제가 알고 이제 지금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아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 코칭과 제가 하고 있던 이 보드게임이 결합이 됐을 때 얼마나 폭발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되고 벌써부터 그냥 가슴이 뛰고 있어요. 아유, 네. 그럼 뭐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어머님들이 한참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시기가 사실 초등학교 맞아요. 네, 다니는 네.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교육에 열의를 막 보이시죠. 네네네. 이제 현실에 눈이 뜨는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참 내 아이 잘 기르고 싶은 초등학교를 둔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네. 그 열의를 제가 늘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고 그런데 방법은 사실 잘 모르시는데 주변에서 많은 듣고 있는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모두 다 해줘야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 우리 아이가 학습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우르르 저 학원 이 학원이 유명하대 우르르 이 학원을 다니는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자기의 특성이 하나도 없는 다 따라가는 근데 따라가게 급급해서 아이들이 힘들어서 지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지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학교에 대한 부정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들을 그 나이에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 성향이 어떤 건지를 어머님들이 아신다면 아이들도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님과의 그 대립 구도도 훨씬 덜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변하시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어떤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눈만 조금 더 생기셔도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거예요.
저희가 꼼지를 오픈하고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습 코칭 받았고요. 중학교 아이들도 있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초등학교 아이들은 코칭을 해도 대답을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본 결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솔직하게 코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돼서 꼼지에 들어올 때 저희 코치들은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미 많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코칭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아파서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꼼지 같은 학습 코칭 공간이 생긴다? 직접 운영하실 우리 이진 선생님보다 제가 사실 더 많이 떨리고 설렙니다. 교육은 학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수학에 접근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성찰이 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잠재력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사교육 현장에서 30년을 있으면서 느꼈던 한계, 언제까지 애들을 병들게 할 거야? 언제까지 옥상 올라가는 애들을 막지 못할 거야? 이런 굉장한 절박함이 있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는 이진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이제 온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축복입니다. 꼼지의 광교 오픈을 모두 축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드게임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클래스는요, 수학이라는 영역이 들어가지만 우리 보드게임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는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들을 다 하시라는 것보다는요, 집에 있는 것들, 집에 있는 교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그래서 집에서 놀아주실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이들은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놀아줄지도 모르겠고요. 전 뭐 놀아줄 때 너무 힘들고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놀 때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놀아준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놀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른들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언가가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그럴 때 저희 보드게임을 같이 이용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수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게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주도권을 갖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어른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지만 우리 이 보드게임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놀 때는요. 아이랑 어른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주도권이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만큼 아이들이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다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보드게임을 하는 시간만큼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를 꼭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용이라는 것과 그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어떤 것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떤 거를 제한해야 되는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드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죠. 하지만 게임을 하는 중간에 친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엎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같이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꼭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 규칙마저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님 마음에 있으신 후에 보드게임을 하셔야 아이들한테 뭔가 지시하려 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지금 어떤 성향인지를 그래야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들을 다 말해줄 거고 아이들이 힘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나 지금 엄마한테 불만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향이 어떤지가 사실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크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성향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그 성향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이해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해력이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할 때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어야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하겠구나. 이런 성향들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차근차근 게임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